네, 반갑습니다. 8월 14일 목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네, 비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도로가 뭐 물에 잠기고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비 피해가 정말 없어질 텐데, 자, 비가 국지적으로 밤에 또 많이 내려서 네,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무사히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네, 나쁘진 않았고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올랐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하락을 하는 그런 포인트도 좀 있었고 장 마감에서는 좀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일단은 분위기는 나스닥 쪽은 살짝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경계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은 계속 유지가 되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폭등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니케이 지수가 잘 올라가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제 또 고점에서 팔아먹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현재 시점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99.9% 그리고 B컷도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좋고요. 금융주 섹터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금융주에게는 악재 요인이 되죠. 미국 같은 데는 상관없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은행주나 특히 보험주의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살펴보죠.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저거부터 봐야 되는데 B컷 가능성이 있다. 요거 마감한 거 요거 한번 봅시다. 금리 인하 기대에 일제히 랠리를 했다. S&P, 나스닥 이틀 연속 최고치.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상황은 이제 유가도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약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물가지표 공개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다. PPI가 어제 발표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더라고요. 네, 오늘 저녁 9시에 발표가 되는데 PPI 지표하고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이 두 가지는 썩 좋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상황이 바뀔런지 뭐 우리는 이제 휴일 들어가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9월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골치 아프네요. 그죠? 네, AMD가 5.37% 뛰었다. 네, 반가운 소식이죠. 네, AMD가 뛰는 것은 우리 삼성전자에게 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이 되면, 네,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죠. 네, 소부장 쪽. 오늘도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네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약간, 걱정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가는 동안에는 일단 계속 놔둬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 필요하다면 또 해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애플도 1.6% 상승을 했고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36%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대체적으로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금리 인하 시 차입 비용 하락. 자, 이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떨궈주게 되면 기업들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조금 덜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수익성이 개선이 되죠. 왜냐면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서 기업들이 파산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작년의 일이었던가요? 네, 어떤 기업들이 이제 지방은행이었잖아요. 그 은행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지방은행이었는데 기업들이 이제 금리가 하도 높으니까 금융 비용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은행에다 예치했던 자금을 빼가지고 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은행에 예치했던 자금을 빼버리니까 은행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금이 축소가 되면서 파산 위협,
그래가지고 급락을 하게 되고 뭐 난리가 났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큰 대형 은행에서 그것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한번 뭐 위기가 온다 해가지고 뭐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았던 시점에서는 이 금융 비용을 무시 못 하거든요. 기업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부채 없이 사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할 때 항상 그 부채 비율 이 부분이 낮은 거의 뭐 한 30% 정도 네, 그 정도쯤 되는 기업들 고르시면 그냥 무차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차입 경영. 이 30%의 그 부채 비용은 왜 필요하냐면 기업들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차량 리스 또는 뭐 장비 임대 뭐 이런 것들 다 하시잖아요. 일부러 빚을 지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 정도 빚은 있어야 돼요. 네,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뭐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런 걸 하게 되면 한꺼번에 목돈 나가지 않아서 좋고 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좋고 뭐 등등등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차피 필요한 것들 네 구매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튼 네 그런 비용들의 어떤 수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금융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수익이 늘어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증시의 랠리는 9월 금리 인하 고조감에 따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99.9%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25 내릴 가능성은 93.8%. 네. 그리고 10월까지 0.5%포인트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12월까지 0.75 가능성은 이제 56%. 그러니까 3번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일단 9월 금리는 네, 내릴 것 같고요. 저는 한 2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워낙 정부 간의 압박이 심하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칼춤을 추고 있는 거잖아요. 파월, 너 자른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건데. 야, 근데 파월은 요지부동이에요. 그죠? 네. 계속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고용지표나 이런 물가지표 얘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봐. 괜찮지 않냐?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파월 입장에서도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뭐 금리를 슬그머니 낮추겠다 이렇게 하기는 또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9월에는 금리가 인하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9월 달에는 점도표가 같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점도표가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낮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크게 내려갈 것이 생각되니까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국채금리만 떨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제 국채금리의 하락을 통해 가지고 이자 비용 조금 덜 내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PPI 지표 현재로서는 네. 일단은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는 오히려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즉 물가는 오르고 그 구매는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표는 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치하고 좀 다르게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요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B컷 가능성. 네, 시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로 확신하고 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고 이 베선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금리가 지나치게 제약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델상으로는 150에서 17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낮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150이면은 1.5에서 1.75%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 점 하나 찍으면 돼요. 네. 이 왜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말을 왜 자꾸 쓰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베이시스 포인트를 왜 쓰는 거야? 하여튼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이게 BP예요. BP. 0.01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150 정도 되면은 1.5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 포인트. 그냥 1.5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어렵게 단위를 갖다 놓지? 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베이시스 포인트는 그런 것이다. 자,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중 애플과 아마존만 1% 이상 올랐고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다. 넷플릭스
팔란티어도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도체 지수는 일단 상승했죠. 네,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AMD 5.37, ASML, 퀄컴, 램 리서치도 1%대 강세. 좋습니다. 자, AI 쪽이 또 대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장비도 잘 갖고 가세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체나 AI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장이 올라가도 주가가 올라가도 다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은 못 가는 애들인데 부정을 하게 되죠. 이게 처음에는 부정 단계, 그거 아시죠? 부정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아니야, 쟤는 떨어질 거야. 근데 올라가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가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확신을 바뀌는 그 시점이 되면, 즉 주식격은 이런 게 있죠. 부정적인 사람들까지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거기가 매도 타이밍이다. 네, 그 시점을 보셔야 돼요. 그 시점. 우리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다 그랬죠? 네, 항상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기준에 입각한 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갖고 가시니까 괜찮지 않나요? 자, 지난주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어디냐? 누구의 배입니까? 이거 제 건 아닌데요. 네. 비만 치료제 쪽이라고 합니다. 자, 위고비의 대항마로 꼽히는 마운자로의 한국 상용을 앞두고 서학개미들이 제조사인 일라이릴리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우.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일라이릴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펩트론 이런 거 뭐 어제 그 신고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난 네, 상승이죠. 네, 멋진 흐름이에요. 일라이릴리에 대한 순매수가 급증한 것은 대표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한국 출시가 임박해지면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결과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추월하는 성과를 낸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지금은 이 위고비가 거의 이제 시장을 장악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일라이릴리가 등장하게 되면서 나야 나, 네, 비켜. 네, 원래 이제 1등보다 2등이 더 무서워요. 치고 올라가는 게 확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얘는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잽바운드 매출은 33억 8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고요. 위고비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GLP 테크원, 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쪽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이미 점유율 57%를 차지하면서 위고비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위고비가 줄어드는 거네. 네, 그럼 일라이릴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마운자로 쪽으로 해가지고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네, 네, 아무튼 이쪽으로 진행되네요. 마운자로 투여군은 체중을 평균 21.1% 감량을 했고 위고비는 15%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네. 근데 약 먹어서 그렇게 살을 빼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네, 질병이 있는 경우겠죠. 근데 이게 다이어트 약이다 해가지고 딱 이런 거 막 치료받고 막 또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이거는 좀 그죠? 네. 아무튼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다이어트는 인류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그냥 빼빼 마른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왜냐면 그 몸집이 조금 있어야지 건강해진단 말이죠. 그런 거. 네, 너무 마른 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적당한 체형 아시죠?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되고 적당한 거. 뭐든 적당한 게 제일 어렵긴 합니다. 네, 자, 웹툰. 우리나라 웹툰이 또 디즈니하고 계약을 했대요. 나스닥 상장 웹툰 엔터. 이 웹툰 엔터가 뭐냐면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예요. 네, 여기 써 있죠.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사. 디즈니하고 협약을 맺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디즈니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근데 얘네들하고 파트너십 맺었다는 것은 K 웹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이제 웹툰 쪽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정부 지원이나 이런 정책성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웹툰주 하나 네,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수혜가 좀 될라나요? 네. 아무튼 요런 거 웹툰 엔터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디즈니와 마블, 스타워즈 20세기 스튜디오의 인기작이 새로 스크롤 방식 웹툰으로 제작된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스타워즈, 에이리언, 아주 오래된 이야기 이런 5편이 지금 웹툰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와 무지막지하네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코믹스를 앞서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하긴 이 K 웹툰이 좀 그림체도 이쁘고 보기 좋죠. 물론 저는 이제 미국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식 그림은 조금, 네, 잘 안 맞더라고. 옛날 코믹스. 네. 스타 코믹스가 최고긴 한데, 스타 코믹스. 네. 그게 최고긴 한데요. 네, 아무튼 그 코믹스, 그 그림 스타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나라 웹툰 스타일 아주 세련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인공지능 사용하지 않고 고전적인 웹툰화에 나선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다 그리겠다는 얘기죠. 야, 이거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웹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만 조금 잡아주면, 네,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야, 이거 하루 만에 80% 폭등.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지금 상한가 제한제가 있지만, 이 선진 시장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한가 제한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막 하루 만에 100%, 200% 올라가는 종목도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다. 네, 그렇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니케이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일본 애들 왜 그럴까요? 네. 어도반 테스트, 소니그룹, 환학 등 하이테크 종목, 여기도 하이테크네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 미일 관세 협상이 미국 대통령령으로 수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또 살짝 애매했었는데 요즘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네요. 그죠?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파평면 눌로천 범람 대피명령 이거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새벽부터 이게 지금 새벽 3시인가? 네, 그때 사이렌 울리면서 막 재난 문자로 왔었어요. 비 피해 없도록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주 조심해야 돼요. 네. 자, 또 볼까요? 뉴스가 없어요.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인가? 네, 뉴스가 별로 없고. 일단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볼까요?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건 금리, B컷 가능성이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B컷이 정말로 실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금리 인하는 일단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일단 되면 0.25라도 내리겠죠. 네, 0.25나 0.5 정도 내리면 더 좋겠지만 0.25라도 내리게 되면 일단은 기술주들에게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랠리의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9월 말이에요. 9월 말. 지금 9월달 FMC가 언제냐면 16일,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 16일, 17일? 제가 특강이 그 다음 주에 있죠. 네, 9월달 특강 지금 예정이 나왔는데요. 9월 23일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와, 좋을 때 또 하겠네요, 여러분들. 특강만 들으면 좋을 때야. 네. 그래서 8월달, 9월달 일단 이 부분 9월달에 나타난 실업률 지표나 CPI, PPI 이거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9월달 점도표가 나오니까 얘네가 또 마음을 다르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고 다음 주에 있는 네, 그 잭슨홀 회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고 일단 오늘 저녁에 PPI가 잘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잘 나와주고 이렇게 지표가 나와줘 버리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그냥 네 계속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월달에 증시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었던 어떤 부담감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죠? 네, 흐름들 잘 가져가시면서 네 수익들 많이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